네, 수도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지방자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들 가운데 첫 번째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정치전략연구소 김철근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주민참여예산제도 이 시행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네. 우선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는 게 뭔지 네. 단체장이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의회에서 이제 심의권을 갖고 있고요. 시장이나 구청장이 갖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 편성권, 그 예산 편성권의 일부를 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사업 대상도 선정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이런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게 2003년도부터 당시에는 법규가 없었는데요. 네. 지방자치단체 예. 조례로 처음 이제 제정이 됐어요. 그게 광주 북구에서 네.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아까 그 일부라고 하셨는데 일부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뭐 지자체 단체마다 좀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500억 정도 규모입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전국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몇몇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2003년도 광주 북구부터 시작을 해서요. 네네. 네. 그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법 제정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 있는데까지도 뭐 한 90개 정도, 절반 이상, 절반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이런 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행정안전부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 재정 그 평가 항목에 이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있냐 없냐에 따라 점수를 좀 달리 줬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네. 당시에 그 행안부에서도 좀 유도를 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주민참여예산제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실질적인 지방자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네, 제도. 지방자치라는 게 결국 주민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중앙정치와 차이점이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 근데 그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예. 내 구청에서 내가 쓰는 구에서 쓴 예산이 그런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네.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그 사업 대상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인터넷으로 우선 그 신청이 가능하고요. 네. 아, 그 대신 이제 30억 이하의 사업, 네. 그 다음에 그 행사나 이런 비용에서는 3억 이상이 되면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연관성이 없는 이런 사업을 이제 창의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 거죠.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네. 방문 접수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우편 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접수가 되면은 네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각 구청별로 지역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회의에서 사전 심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서울시의 분과별 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 분과별 위원회에서 이제 또 심사를 하고요. 네. 그 심사가 통과되면 마지막 그 순위 선정 대회가 있습니다. 그 순위 선정 대회에 나와서 나가수 방식으로 선출합니다. 나가수 네. 방식이 어떤 건지 그렇습니다. 말씀해 그러니까 주시죠. 그러니까. 그 TV에서 나가수 프로그램이 네네. 있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그 심사위원단이 점수를 매겼죠. 네. 투표를 다 해서요. 그런 방식대로 그 예산을 제안한 사람이 직접 나와서 예산 설명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 참여위원회에 나와서 네. 250명 정도 되는 위원 나와서 설명을 하면 그 설명을 듣고 투표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투표를 해서 가장 득표율이 높은 순위별로 500억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 예,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하는데 이제 예.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는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선정을 했겠죠. 네. 2013년 작년에 반영이 돼서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만은 132개 사업에 499억 정도가 확정이 됐었고요. 네. 충실하게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집행될 예산, 네. 그러니까 이게 2013년 작년에 이제 선정을 했겠죠. 그건 223개 사업에 503억 정도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최고 득표를 받았던 걸 한번 소개를 네네. 하는데요. 어떤 사업인가요? 2013년 사업에서는 창동문화체육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네. 이게 이순애 씨라고 네. 있는 그 시민이 어. 그 이제
제안을 한 거죠. 제안한 사업인데 이게 9,300만 원짜리 그 예산인데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집행될 사업 중에서는 이제 정효택 씨가 제안한 사업인데 엄마 자동차가 무서워요. 그건 어떤 초등학교 겁니까? 스쿨존 개선 사업입니다. 여기는 이제 초등학생들이 무단횡단이 잦은 그 옥정 네. 초등학교 앞에 있는 사업인데요. 네. 이게 한 3,500만 원짜리 사업.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제안한 필요한 걸. 사업을 그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위원들이 한 250명, 서울시 같은 경우 250명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직접 투표하고 심사해서 판단하고. 선정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주민참여예산제도 이제 서울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2013년도에 있었던 이제 성과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네, 네. 2013년에 시작을 한 겁니까? 서울시에서는? 2012년도에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네. 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이제 대전이 좀 빨랐고요. 네. 대전이 2006년도에 했고 서울시는 이제 그 2011년 9월에 이게 의무 조항으로 바뀝니다. 이 네. 조문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2011년도에 바뀝니다. 그래서 네네. 이게 의무조항으로 바뀌고 의무조항으로 바뀐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이제 그 시행을 하게 된 상황이 됐고요. 서울시는 2년째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시 자치구는 그보다 좀 빠르게 진행된 부분이 많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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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서울시가 가장 늦었다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특징 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요 사업에 대한 공청회나 네. 또는 간담회, 그리고 주요 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네. 그리고 이제 사업 공모,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이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참여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렇군요. 그 오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이 외에도 우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자치제가 이제 91년도에 부활이 됐고요. 네. 그 단체장 선거는 이제 95년도에 부활이 됐는데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차근차근 제도를 정비해 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네. 주민 감사 청구제라는 게 있고요. 네. 주민들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 발의제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조례를 발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건 2000년 3월 달에 이제 그 법이 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주민 투표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건 2004년 7월에 이제 법이 제정이 됐어요. 네. 그리고 주민 소환제, 단체장이나 지방 의원들을 소환을 해서 임기를 재신임을 묻는 주민 네. 소환제 같은 경우 2007년 5월 달에 제정이 됐고요. 주민 소송제라고 그래서요. 이제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걸 소송을 직접 할 수가 있어요. 네. 행정소송 같은 거죠. 이런 제도들이 지금 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이런 분들을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이 500억이라고 선정돼. 근데 지금 현재 서울시 예산이 이번 올해가 524주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500억이면은 이게 퍼센트율로 봤을 때 이제 아주 낮은 수치네요. 그런데 이제 대형 사업 뭐 이런 걸 빼고 나면 네. 그 피부에 와닿는 네. 그 30억 미만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223개가 선정이 됐는데요. 네. 대략 그 접수할 때는 한 2,000개 이상이 온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420개 정도, 420개 정도가 이제 그 본예산 순위 선정이 올라왔어요. 네. 그 순위 선정에서 223개가 이제 그 제 선정이 말씀을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네. 그 500억 규모가 좀 작다. 그래서 조금 더 차차 좀 늘려가야 될 상황 아니냐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야지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산은 24조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 차차 좀 늘려가야 되겠고요. 그 서울시처럼 대형 도시, 네. 대도시에 그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하고 있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서울시가 이걸 잘 운영하고 그 발전시켜 나간다면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될 수 있겠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철근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